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입니다. AI 수혜가 이제는 태양광 섹터까지 좀 확산 중이라고 하죠. 태양광이 전력 쇼티지의 해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이제 뭐 도와주는 보조 지표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결국은 100% 향후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소화가 될 거냐라고 하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놀고 있던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은 그 건물의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고 사실 그냥 그 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전력을 만들면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은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좀 봅니다. 그럼 이게 보조 수단을 넘어서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실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기대했었던 다른 에너지원들과 병행해서 쓰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원래 책정해 놓은 어떤 특정한 부지에 SMR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그 계획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되 그 기존에 있던 지어놓은 건물 위에 지붕을 활용하는 형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밸류체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타입은 이제 두 가지가 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말씀드렸던 쉽게 표현하면 그 위에 패널을 까는데 그 패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구축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해 들어가는 전지가 이제 계속해서 기술 변화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 변화 속에서 그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적절한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사,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그 첫 번째 모듈 업체 측면에서는 이걸 구축해주는 신성이엔지라는 업체를 선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장비 관점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을 뭐 선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좀 강점이나 아니면 뭐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신성이엔지는 그 글로벌리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건설과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모듈을 쭉 깔아주는 서비스까지를 한 번에 해왔던 이력이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조 시설부터, 그러니까 시공 설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 번에 턴키로 공급한다라는 점이 좀 가장 강점인 거고, 그래서 엊그저께 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회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된 상황이고요. 그게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좀 됩니다. 그랬을 때 신성이엔지를 이제 선호하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차세대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전지의 유형이 현재는 뭐 퍽셀, 탑콘이라는 방식에서 그게 헤테로 정션이라는 HJT 그리고 거기 위에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얻는 이 텐덤 구조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질을 얹어준다라는 게 반도체 용어로서는 이제 증착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력이 글로벌리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뚜렷하지 않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다른 뭐 중국 장비사나 이런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미중 분쟁의 그 반사수의 성격으로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두 기업 탑픽으로 또 꼽아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피지컬 AI 개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젠슨 황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리프탄 CEO도 그렇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뭐 끊이질 않고 있죠. 휴머노이드나 AI 기기가 일상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끝이 나긴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메모리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공급이 부족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공급이 언제 늘어날 수 있느냐가 사실 건물이 1차적으로 필요한데 그 건물이 올해 말까지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단 2개예요. 근데 그러면 그 2개도 조차도 사실은 HBM을 대응하기 위해서 쓰이다 보니까 일반 범용 메모리를 그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팹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좀 가장
특징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 신규로 또 하나의 어떤 팹들이 지어질 텐데 그 이전인 26년 말까지는 적어도 공급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의 좀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증설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상황은 어떻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증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이고,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건물이 있어야 그 안에 장비를 깔고 그 장비를 돌리면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그 건물 자체가 지어지는 시간이 대략 한 10개월에서 12개월이 걸려요. 네. 그 말인즉슨 작년에 시작했어야 올해 쓸 수 그렇죠. 있다라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지어지는 팹들은 다 HBM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막 부랴부랴 짓기 시작하는 것들은 27년도에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제약 자체가 올해 계속해서 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겠다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혹시 중국 쪽의 이 증설이 가격 변수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기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의 생산업체들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하이엔드 서버용 제품이라기보다는 PC나 모바일 제품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모든 메모리 제품이 그 타이트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의 가격 상승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이 만약에 중국이 한다면 거기에서는 지금처럼 높게 떠 있는 이 가격에서는 오히려 조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어떤 시점 측면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7년 이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서는 그 부분은 되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현황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부장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쪽이 바로 소부장이죠. 이 랠리는 언제쯤 좀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 주가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덜 올랐다라고 체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난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격렬하게 올랐는데 소부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에서 보면 결국은 작년 하반기는 실적의 변화의 그 어떤 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놓고 보면 그 수혜 효과가 실질적으로 소부장들의 실적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부터는 소부장의 랠리도 함께 연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2월 달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얼추 좀 마무리가 되고 3월, 4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텐데, 그 1분기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적이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재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로 좀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소재 부품 장비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은 사이클 논리라는 측면에서는 주가의 반등 지점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차별성이 있을 거고요. 그 폭 측면에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선호하는 건 장비를 조금 더 먼저 선호하고, 이유는 소재랑 부품은 신규 팹이 많아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바뀝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는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듯 신규 팹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는 장비의 그 반등폭이 조금 더 크겠다라고 좀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밀려나고 있죠.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실 AMD의 이 쇼크 여파도 컸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설 연휴 전까지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되게 많이 좀 격한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과연 이제 저처럼 반도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바텀업 요인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사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고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도 강한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뭐 탑다운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더 강한 구간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상황, 주가의 어떤 그 위치는 분명히 되게 매력적인 자리이다라는 게 아마 6개월 뒤에는 또 한 번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는 2월 12일 날 발표될 그 일본 키옥시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에서 에퀴닉스라는 이 데이터 센터의 부지를 관리하는 업체 이 두 가지의 실적 발표를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키옥시아에 대해서는 결국은 낸드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또 한 번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 이제 에퀴닉스를 통해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설 연휴 이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모멘텀의 재료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라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게 이 가이던스 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자체는 좀 시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 눈높이가 높은데 그 높은 눈높이를 계속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후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작년 하반기에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주가가 한 달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올라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컸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 1월 사이에 또 한 번의 주가 레벨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뭐 약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의 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탑픽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 이 탑픽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가릴 것 없이 지금은 둘 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 두 개 모두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듯 소부장에 대한 양상이 지난 하반기와 다르게 이번 상반기는 분명히 좀 동행하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태양광에 대한 부분 관점에서 신성 ENG,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선호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메모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의 가장 핵심 근원은 건물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까지 이 건물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STI 선호하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1C 나노라는 다음 테크에 대한 전환이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 볼 수 있는 VM까지 말씀드리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말씀의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